오늘은 반려동물의 디스크 질환은 어떤 것인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단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치료 후에 재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텀 동물 메디컬 센터 연산점에 근무하는 정형 신경외과 과장 임구수 의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고 보호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가 걸릴 수 있는 여러 질병들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보호자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저희 병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주제에 관해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들이 예방의학이나 내과, 정형외과적인 질병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처럼 신경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디스크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사람에서 흔히 다뤄지는 질병인데요. 반려동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 가능합니다. 디스크라는 건 사실 질병명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섬유 연골 관절로서 정확한 용어는 intervertebral disc, 추간판이라고 하고요. 몸을 움직일 때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디스크 질환은 이 디스크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척수광 쪽으로 탈출하거나 돌출되는 질환을 말하고요. 정확하게 하자면 디스크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탈출되게 되면 척수가 압박되거나 염증, 출혈로 인해 손상받게 되고 이로 인해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수는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신경을 전달하기 때문에 증상은 보통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한 척수의 뒤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척추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 가능하지만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흉요추 쪽 디스크 탈출증이 가장 많고요.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경추 디스크 탈출증도 종종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나타난 아이들의 대표적인 증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통증 반응을 보입니다. 평소와 달리 활동적인 운동을 꺼리게 되고요. 성격이 예민해진다든지 안거나 만졌을 때 깽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경추 디스크라고 하면 목의 통증이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흉요추 디스크라고 하면 등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활처럼 휘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다리를 비틀거리면서 힘없이 걷거나 완전히 마비되어서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는 보행 이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평소에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침대나 바닥에 실수를 하는 등의 대소변을 못 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스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요인, 노령, 비만, 무리한 운동, 교통사고와 같은 심각한 외상이 있습니다. 원인 설명을 위해서 탈출이 되는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탈출되는 형태에 따라 타입 1인 추간판 탈출과 타입 2인 추간판 돌출로 나누어집니다. 타입 1은 보통 급성으로 나타나는데요. 디스크의 겉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단단한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안쪽에 있던 수액이 척수 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이가 주저앉거나 아파하는 등의 다소 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타입 1 탈출증은 무리한 운동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발병 가능하지만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이 많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은 디스크가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골 이형성 품종에서 많이 보입니다. 중소형 견종으로는 닥스훈트, 토이푸들, 비글, 시추, 코카스파니엘, 패키니즈, 웰시코기 등이 있고 대형 견종으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도베르만 핀셔, 달마시안 등이 이 품종에 해당합니다. 이 품종들은 선천적으로 디스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탄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입 2의 경우 디스크의 겉부분인 섬유륜이 척수 쪽으로 돌출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 노령에서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가 탄력을 잃으면서 발생하거나 대형견이나 비만인 강아지나 고양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타입 2는 퇴행성 변화인 만큼 보통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의 경향을 보이고요. 때문에 증상 없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심해지면서 내원하게 됩니다. 이외에 흔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소량의 디스크 물질이 탈출하면서 발생하는 타입 3의 디스크 탈출증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꽤 많은 아이들이 디스크 증상으로 내원합니다. 통계적으로는 강아지의 약 2에서 4%가 발생한다고 하나 낮은 기수의 환자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꽤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연골 이형성 품종들은 훨씬 많은 아이들이 디스크 질환을 보이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품종인 닥스훈트는 다른 종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은 발병률인 약 24%가 디스크 증상을 보인다고 하니 이러한 종을 키우시는 보호자들은 특히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질환에서 꼭 MRI를 촬영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디스크 질환은 MRI 촬영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동물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촬영이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한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척추 사이 공간이 정상에 비해 좁은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가늠만 알 수 있고 디스크나 척수의 형태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MRI 사진으로는 디스크나 척수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질환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척수의 상태를 평가해서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디스크 질환이 의심되었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다른 질환이 진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MRI 촬영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람과 다르게 동물들은 촬영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MRI 촬영은 꼭 마취하에 진행해야 됩니다. 때문에 MRI 촬영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마취가 가능한 상황인지 마취 전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증상이 얼만큼 심한지에 따라 1기에서 5기로 나누게 됩니다. 1, 2기는 경증, 3기에서 5기는 심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기의 경우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디스크 부위에 통증이 관찰되고 이런 통증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기의 경우 보행은 가능하지만 비틀거리거나 힘없이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기부터는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리를 질질 끌거나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의 감각이나 통증 반응은 정상적으로 관찰되고 다리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며 보조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기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4기는 정상적인 보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가 완전히 다리를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보조 기립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변을 스스로 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딥페인이라고 하는 심부 통증 감각은 남아 있어서 발가락을 다소 강하게 꼬집는 검사에 대한 반응은 관찰됩니다. 마지막 5기입니다. 다리에 마비가 있는 모습은 4기와 유사해 보이나 심부 통증 감각까지 소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가락을 세게 꼬집는 검사에도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기수에 따라 내과적인 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해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이 가능한 1, 2기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약물치료, 한방침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치료합니다. 이러한 내과적 치료의 성공률이 높은 편이지만 장기간 호전을 보이지 않거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2기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100%에 가까운 치료 예후를 보입니다. 3기부터는 좋은 예후를 위해서 수술을 권장드리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기 환자에서도 내과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치료의 성공률이 높지 않고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4기부터는 응급 상황에 준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척수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도 적극적인 내과 치료와 재활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손상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기 환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신경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MRI 촬영과 수술을 진행해서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수술은 탈출된 부위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수술은 척추뼈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디스크 물질들을 제거하고 출혈과 염증 물질을 제거하며 척수에 가해진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디스크 수술은 척수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수술에 최적화된 장비와 숙련된 외과 선생님의 집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증상이 관찰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내원 전까지는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을 제한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실 때도 편안하게 안아주시거나 유모차나 떨림이 적은 이동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반려동물들의 디스크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